씨발 잡아 죽이든 땅에 묻어버리든 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죠 우리. 뭐 가만히 앉아 죽을 순서나 기다려요? 야, 죽긴 누가 죽어 재수없게 씨. 진짜. 겁도 없이 그것도 여자가 어디 병신이 그것도 혼자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본인의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가족의 복수를 하려 하는 은하. 작은 마찰이 있긴 했으나 드디어 이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더5 비하인드 스토리 1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드디어 이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걸로 뭐 어쩔 건데? 일단 하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뭐 어쩌겠다고 얘기 좀 해봐. 일단 하라. 아니 그거 미리 좀 말해주면 안 되나요? 신정근 배우가 사투리 연습하는 게 너무 어려워 대사를 줄였다고 하네요. 아, 나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 아니 이거를 아예 특허를 내야 되겠구만. 근데 뭐 잘 썰릴까 모르겠어. 천천히 잘 안 썰려야 돼. 은하의 표정이 살벌합니다. 한편 오늘 또 사냥감을 물어온 살인마. 독특한 거 좋아하시나 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가 도망쳐보지만 이미 그녀는 그물에 걸린 사냥감입니다. 어려운 촬영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벽으로 밀어버려 세트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상대 배우는 너무 놀라 울어버렸다고 하네요. 해맑은 표정으로 헤어라인을 그려보더니 그대로 벗겨내버리는 끔찍함. 그리고 인형을 만들 땐 사람의 뼛가루를 넣어 만듭니다. 인형을 만드는 공정이 더 자세히 있었으나 너무 잔인할 것 같아 대폭 축소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의상은 온주한 배우 본인이 사놓고 안 입는 옷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트렌드세터답게 화장도 하고 렌즈도 껴 화려해 보이지만 검소하게 국산차를 애용하는 악당. 확인해봐야겠어요. 딱 봐도 놈이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는 듯한 인형. 감독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미술팀에서 열일해서 만들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적힌 메모와 무서운 인형 컬렉션. 가영의 시신은 가져오지 못했으니 인형 대신 그녀의 목걸이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차 좀 세워주세요. 목걸이 가져와야겠어요. 겨우 빠져나온 놈의 집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은하. 내 딸 가영이가 5살 때 만들어 왔어요. 똑같은 걸 엄마랑 하나씩 가지고 있자고. 목걸이를 나눠 갖는 과거 회상신이 있었는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에이씨, 이제 작전은 시작됐어. 이제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대호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법을 몰라 하트를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감독이 소소하게 설정한 유머 코드입니다. 준비가 됐다며 하트를 보낸 대호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미팅을 하고 있는 제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주 잘생기셨네. 오재욱입니다. 이곳은 일반 커피숍인데 갤러리 로비로 보이도록 꾸몄다고 하네요. 작품 재료는 주로 어디서 이렇게 구하십니까? 쓰레기들이에요. 어떤 쓰레기는 다리가 되고 어떤 쓰레기는 팔이 되고 내가 창조주니까. 한편 은하의 부탁을 모른 척했던 게 마음에 걸렸던 츤데레 남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는 거야. 가영의 목걸이를 찾아주려 제욱의 집에 잠입합니다. 일 다 끝내고 찾아줘도 되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지만 제욱이 CCTV로 이 모습을 보고 맙니다. 너서 또 기집끼고 술 처먹고 아니 있냐? 뭔 술을? 옆에 그 여자 바꿔봐. 아 누굴 바꿔 지금? 빨리 기질 좀 바꿔봐. 제욱이 나가는 걸 놓치고 만 대호. 누구세요? 결국 남철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네, 선생님. 본능적으로 놈을 느끼는 은하. 의도적으로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일보 김부식 기자인데요. 기자와 경찰을 사칭해 은하의 주소를 알아낸 제욱. 옥수동 533의 3번지고요. 그가 찾아간 곳엔 혜진이? 은하가 목욕탕에서 나오다 그놈을 만난 것과 연관지어 혜진 역시 욕실에서 나온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은하는 대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새끼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새끼가 우리를 쫓고 있는 거야 지금. 혜진 씨. 혜진의 위험을 직감한 은하. 은하가 혜진에게 건네줬던 딸내미와의 커플 목걸이. 누구야 너? 그새 날 잊었냐? 은하 대신 본인이 죽기로 결정한 혜진입니다. 혜진 씨 어디에요? 하필 이때
은하의 전화를 받아버린 재욱. 혜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인데 컷을 하면 이렇게 분장한 채로 귀엽게 웃는 박효주 배우를 보고 현장은 웃음바다였다고 하네요. 저 새끼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가 씨. 권총을 사려 할 때 들었던 말을 되뇌이는 은하. 겁도 없이 그것도 여자가 어디 병신이 그것도 혼자서. 등지고 있는 은하와 새 인물을 한 프레임에 넣기 위해 거리를 바꿔가며 여러 번 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씨발 승질 있나. 당신 누구야? 뒤에 세 명이 나누는 대화는 전부 다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당신은 뭐 했는데? 김선화 배우가 감정을 잡을 시간을 만들기 위해 뒤에서 계속 대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 수 없어 결국 다시 혼자 작업하겠다는 은하. 처음부터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보다 더 억울한 년이 있었고 자고만 오지 마. 대본엔 없었는데 정수영 배우가 부드럽게 먹으라며 나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밥을 국에 자꾸 말아줬다고 하는데요. 동석이 형은 국이 너무 짜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남은 3명이 은하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납골당이에요. 경기도 광주 쪽이요. 남편과 딸의 납골당으로 은하를 찾아온 재욱. 광주가 아니라 분당의 한 추모 공원입니다. 잘 있었어요, 고은아 씨? 아까 올림픽대로 타라니까 그 말을 존나게 안 듣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철민이 내비를 잘 못 찍어서 대호가 잘 좀 하라는 내용의 애드리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 너무 코믹한 것 같아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왜 그랬어? 은하는 원래 칼을 들고 다녔었죠. 이 장면 이후 은하가 칼을 들자 재욱이 칼을 빼서 다리를 찌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은하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자 넌 왜 안 아파하냐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삭제됐다고 하네요.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야지. 이때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대호. 아따 반갑네. 새끼. 그래서 건들지만 확 죽여볼라니. 동석이 형 몸에 패드를 대고 직접 계단 위로 넘어졌는데요. 배와 가슴은 괜찮았는데 주요 부위가 계단 모서리에 연속으로 이렇게 탁탁탁 좀 힘드셨다고 하네요. 너무 답답해요. 실제 마동석 배우가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장면은 당연히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죠. 그냥 도망가면 좋았을 텐데 동석이 형한테 비벼보려는 객기. 내 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이제 알아서 해. 이대로 은하의 복수를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 영화를 이렇게 끝낼 순 없죠. 아이 엄마는 마동석한테 처맞고 벌써 일어나? 오자마자 묶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전 변호사님에게 본인이 당하고만 동석이 형. 좋은 거 만들어놨네. 빨리 와요. 사실 이때 담배 불똥이 목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정말 너무 뜨거워서 난 비명입니다. 목에 담배빵이 날 정도로 뜨거웠지만 아무도 모르게 연기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아 좋네 씨. 어? 좀 더 시원하게 긁어봐 이 새끼야. 어? 대호를 구하러 가는 것보다 재욱의 인형을 인질로 삼는 방법을 택한 은하. 진짜 미안해요. 사실 걔한테 제일 미안한데 처녀로 죽었을 거 아니야. 재욱의 눈을 돌리는 건 정하입니다. 개봉 당시 다리가 불편한 은하 혼자서 이런 덫을 어떻게 설치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도미노 전문가 은하가 기획하고 정하가 설치를 도와줬다는 설정이었는데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재욱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관객까지 혼란스러워졌네요. 잡았다 개자식. 아니 방심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묶어. 정하가 위험합니다. 정하를 구하기 위해 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마. 이 대사는 온주환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돌아가는 톱날은 CG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찍을 순 없으니까요. 모두 새 것을 만들어줄게.
대호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거죠? 은하씨 이제 도착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쓰러진 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대호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지만 은하를 구하기 위해 늦게라도 도착했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씬이 삭제되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 됐네요. 김선화 배우는 촬영 중 팔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부터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촬영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진짜 팔이 아파 연기가 더 잘 됐다고 하네요. 또 깨어난 재욱. 이 자켓은 하필이면 누워있는 동석이 형 얼굴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듯 찰싹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하지만 기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꾹 참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재욱이 본인의 딸처럼 아끼는 인형에 휘발유를 부어놓았던 은하와 정하. 의도적으로 인형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복수는 남편의 유품인 라이터로 마무리 짓는다는 설정입니다. 자, 영화 더5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